2030 세대의 시선으로 세상 소식을 전달하는 조선일보 23cm. 이제부터 뉴스낭자, 얼음공주, 앙큼여우, 거친 늑대들의 깔쌈한 팟캐스트가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손이 안 펴지는데 오프닝 멘트가 왜 이런가요? 이거 색이 말인가요? 너무 구려요. 요즘 이런 단어 전혀 안 쓰거든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낭자, 공주, 여우, 늑대라뇨. 아, 불편하시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논란이 됐던 방송사들 중계 멘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구시대적인 오프닝을 준비해봤습니다. 왜 항상 여자는 꼭 태극낭자, 도도한 얼음공주 이래야 되는지, 남자는 또 막 용맹하게 포효하는 막 태극전사여야 되는지, 이런 도쿄올림픽에서 방송사들의 그런 중계 관행이 유독 도마 위에 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런 단어들이 실제 방송에서 쓰였다는 게 믿기지를 않고요. 그래서 23cm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 도쿄올림픽의 주역으로 떠오른 Z세대 올림픽을 어떻게 바꿔놓았나인데요. 도쿄올림픽이 이전 올림픽과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달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벌찬, 윤수정, 손호영, 한경진입니다. 이번 주 유가맨 김지섭 기자가 글로벌 경제 섹션 민트 휴재 기간을 맞아서 집에서 지금 독박 육아에 시달리고 계세요. 독박 육아 힘들죠. 그래서 지금 23cm의 공식 노예 1호로 거듭나고 있는 노예인가요? 이벌찬 기자를 긴급 연행해 왔습니다. 네, 오늘 올림픽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파케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살려는 드릴게요. 아, 나중에 다들 이번 올림픽 좀 집에서 많이들 챙겨보셨어요? 네. 너무 열심히 봤어요. 원래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약간 흥행 참패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직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올림픽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양궁과 배구를 정말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여자 배구 8강전 보셨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진짜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진짜 울 뻔했어요. 근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완료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요, 벌써부터. 경기가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소셜미디어하고 포털 뉴스 댓글창도 정말 마글마글하고요. 이번 올림픽이 저는 정말 특이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동안 약간 당연시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이번 올림픽의 주역인 Z세대 선수들, 그 Z세대 시청자들이 신나게 막 노는 판을 깔아줬더니 경기장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온갖 이슈를 이제 끌어가더라고요. 네네. 이런 얘기까지 전 들었어요. Z세대야말로 쿠베르탱의 진정한 후예다. 지금 쿠베르탱 올림픽 정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럴 땐 검색 들어가야죠. 네, 1894년에 올림픽위원회를 창설하신 그분 맞습니다. 쿠베르탱이 이렇게 말했었죠.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아, 찡하죠? 네. 아주 찡합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올림픽 정신이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에 있다. 정치, 종교, 인종차별을 딛고 세계평화를 완성한다. 피스. 있어 보이는데 쿠베르탱 정신 참 좋은 말인데 그동안 올림픽은 솔직히 미국, 러시아, 중국 막 피튀기게 싸우고 한국, 일본 난리 나고 그렇죠. 한일전 그쵸. 지면 거의 네. 역적되고 뭐 이랬죠. 네, 저 베이징 올림픽 때 그당 중국이랑 한국 사이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저 맞아요. 올림픽 기간에 중국에서 기차 타고 가다가 네. 패싸움에 휘말릴 뻔했어요. 진짜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네.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경기 보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인 거 보이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봐주세요. 한국인이라 죄송합니다. 급사과 이거 없이 죄송하다. 살고는 봐야 아니, 되니까. 진짜 싫어합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는. 네. 그래서 그런 국제 정치 헤게모니가 이제 올림픽에 고스란히 투영이 돼서 전쟁을 저희가 치러왔었잖아요. 네. 또 그 글로벌 공영 기업들도 올림픽 경기장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광고 같은 거를 주면서 마케팅 각축장으로 좀 활용을 한다. 지나치게 올림픽이 상업화됐다. 이런 얘기들도 좀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번 올림픽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저런 정치 경제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올림픽 주역이 된 Z세대 선수들이 승리보단 참가,
성공보단 노력 이런 메시지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실천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쿠베르탱의 후예가 맞나 보네요. 굉장히 흐뭇한 현상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꼽아봤습니다. Z세대가 바꿔놓은 도쿄올림픽 차별화 포인트를 3가지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포브스 선정 아니고요. 23cm 선정입니다. 굉장히 의미부여를 해주셨는데 우선 첫째. 미미미 세대라는 키워드인데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말이죠. 둘째, 나이키보다 룰루레몬 가치 소비 바람이고요. 셋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쇼컷 논쟁부터 비치발리볼 유니폼 논란까지 불편함을 참지 않는 그런 Z세대의 문화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미미미 세대 키워드부터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미미미. 감사합니다. 호응을 해주셔서. 바로 나 자신이죠. 이번 올림픽에서는 수십 년간 눈물 나는 스토리텔링 소재였던 부상 투혼보다 오히려 미리 기권을 한 선수가 찬사를 받는 특이한 장면이 좀 연출이 됐었어요. 그 김연경 선수 경우에는 그 허벅지 핏줄 터진 거 부상 소원이라고 좀 찬사받지 않았었나요? 아, 그랬죠. 그거는 좀 찾아보니까 언론에서 막 핏줄 투혼이라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운동할 때 그 허벅지에 붙이는 그런 스포츠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약간 살짝 멍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터진 핏줄을 부여잡고 배구를 하고 이런 심각한 스토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신문 보고 영경신 둥절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언론이 참 이런 부상 투혼 드라마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 약간 기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야마를 좀 투혼으로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는 부상보다 기권이 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선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기권으로 더욱더 핫해진 미국의 체조 영웅 24살 시몬 바이스 선수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체조 선수다. 적수가 아예 없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선수인데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는 6관왕을 노리는 선수라고 굉장히 많이 저희가 보도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 흔히 고트라고 하잖아요. GOAT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로도 좀 꼽혔던 선수기도 하고 그 유명한 바이스 선수가 근데 7월 27일 경기를 앞두고 기권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이스 선수가 도마 연기를 펼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남은 경기에 대한 기권을 한 거죠. 그 개인 종합, 도마, 2단 평행봉, 마루 운동 4종목을 줄줄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한 거죠? 이유는 이제 정신적인 압박 때문이었는데요. 기권 이틀 전인 7월 25일에 바이스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말을 올렸어요. 나는 가끔 온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진 것처럼 느낀다. 그런 압박감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고 털어버려야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이 대목에서 약간 약한 욕설을 좀 섞었는데 Damn, sometimes it's har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어먹을 좀 힘들 때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게시물에 16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은 게시물이었죠. 그래서 결국 요거를 올리고 이틀 뒤에 기권을 선언을 했고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스 선수가 일주일 만에 평균대 경기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땄었는데 이제 단체전에서 은메달 하나랑 동메달 하나로 좀 올림픽을 마쳤어요. 사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네. 유리 멘탈이다. 국가의 네. 치욕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욕을 먹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요? 더 심했으면 막 살해 협박도 막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실제로 중국 선수들이 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정말요? 외국에서? 아니요, 자국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에는요, 중국의 한 사격 선수가 예선 탈락 후에 소셜미디어에 어떤 소회를 밝혔거든요. 네네. 근데 악플 테러가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밝혔길래. 이렇게 올린 거예요. 쫄았던 것 인정합니다. 3년 뒤에는 제가 더 잘해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좋은 평범하잖아요. 네, 그렇죠? 것 같은데요? 23살이고요. 네. 올림픽에 첫 출전한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해서 수천 개 악플이 몇 시간 만에 달렸어요. 너는 수치심도 없다. 너는 정말 조금의 정신 상태도 갖추지 않고 나왔다. 이러면 욕을 한 거예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 선수는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너무 글로벌 그 감수성에 걸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셜 미디어로 그렇게 댓글을 달 정도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네. 다 같이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이슈라고 자꾸 이 올림픽을 보는 경우가 또 중국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에는요. 탁구 혼합 복식 결승전에서 일본 팀에 패한 중국팀 선수가 눈물의 사절을 했어요. 내가 팀을 망친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눈물의 사절을 했으니까 인터넷에서는 좀 다독이는 목소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는 게 정상적인 그렇죠. 정상이죠. 반응이죠. 예. 그런데 매국노라고 다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지난달 31일에 이게 가장 이제 최고조의 사건이었는데 네.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에서요. 대만 팀에 진 중국팀 선수들이 이번엔 비난의 타깃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대만하고 중국 관계가 너무 안 좋죠. 다 대만의 지단이 너네들은 투지도 없다. 너네는 중국에 돌아오지도 마라. 너네 그냥 거기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하는 수준의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은 중국에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압박에 심하게 시달릴지 너무 불쌍하네요. 근데 이제 미국 언론은요, 그 이번 바일스 선수의 기권을 1996년도 이제 애틀랜타 올림픽의 최저 금메달리스트였던 캐리 스트럭 선수 부상 투혼하고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25년 전이죠. 캐리 선수가 이제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었는데 도마위로 몸을 날렸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는데 고통으로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도 착지에 성공한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코치한테 안겨가지고 막 메달 자랑하는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일스 선수랑 굉장히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미덕이었고 이렇게라도 이제 내가 금메달을 쟁취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을 텐데 사실 체조 선수 개인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아팠을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발목 하나 정도 네. 가뿐하게 날려주는 이런 정서가 감동의 코드로 작동을 한 것 같긴 해요. 내 발목은 내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다. 약간 이런 정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1996년 캐리 선수에게 쏟아졌던 찬사가 25년이 지난 지금은 기권을 한 선수 바일스한테도 좀 쏟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충을 숨겨가면서 발목이 나가더라도 올림픽 영웅이 돼야만 했던 옛세대와 달리 약간 나를 중시하는 Z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모습도 아름답다. 뭐 올림픽 선수도 분명히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충분히 그 노력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기권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부분에서 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권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분명 용기죠. 저는 좀 감탄한 것 같아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네, 맞아요. 본인도 정말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순간에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그 수영 종목에서 활약했던 황선우 선수, 그러니까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정말 잘 싸웠다,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갔고 나는 메달은 못 땄지만 충분히 만족해, 이런 뭔가 건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요번에 진짜 인기가 많은 선수 한 명 있죠. 우상혁 선수. 멘탈갑. 맞아요. 그렇죠. 네, 육상 높이뛰기 4등. 네, 정말 많이 화제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우상혁 선수가 사진마다 활짝활짝 웃고 있는 게 네. 진짜 너무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전 남동생 보는 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황선우 선수도 그렇고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 두 분 다 약간 사복 패션, 운동복을 또 약간 간지나게 입는다. 노지상주의. 이런 걸로 굉장한 여성 팬들을 저는 꿋꿋해요. 여성 팬들을 끌어들이고 계시는, 저도 이번에 좀 입덕을 할지 말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입덕해놓고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3위 선수랑 단 2cm 차이로 4위에 랭크되면서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어요. 지금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달만 땄어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경기였죠. 군대 가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도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말도 좀 기억에 남아요. 네. 대회 끝난 기념으로 그동안 못 먹었던 불닭볶음면을 먹어서 특히 행복했어요. 정말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네. 정말 해방네요. 너무 좋네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상혁 선수가 처음부터 이런 행복전도사, 이런 강철 멘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출전했던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는요, 감정이 너무 요동쳐가지고 선수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지금 모습이랑 완전 상반된. 상상이 안 되죠, 모습이네요. 그렇죠? 우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진도 없고 추억도 없더라. 전 세계 대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점에서 너무 후회했고
받고 창피했다. 굉장히 솔직한 발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그렇죠. 발언마저도 너무 멋있네요. 네. 이게 진짜 올림픽 맞아요. 정신이죠. 진짜. 네. 저는 이 대목이 일반인한테도 정말 진짜 공감이 간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제 입사할 때 느낌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 당시 막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딱 입사했더니 애인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너 자신을 버려라. 그래야 진정한 참 기자다. 기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되는 게 참 많네요. 저는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저도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입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너 자신보다는 회사 성과에 몰입을 하고 너 모두 맞아요. 너의 동기들이 모두 경쟁자야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언론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다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자꾸 막 뭘 버리래요 자꾸. 회사와 나를 막 일체화시키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가 더 그 우선수의 표정을 네.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경기하기 전부터 제가 물론 뭐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막 긴장되고 내가 이걸 꼭 잘 해내고야 말겠다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것보다 정말 이 대회 나와서 이 자체가 행복하다 이런 표정을 보면서 너무 좀 맞아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굉장히 그 즐기는 표정이 너무 잘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수는 이번에 또 도쿄에서 외국 선수들하고 막 교류도 하고 남자 100m 결승 경기도 직관을 하고 제대로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막 네. 인싸라고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 이탈리아 선수하고 같이 직관하는 사진도 되게 화제였었죠.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MZ세대 가치 소비가 특히 빛났습니다. 운동복 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올림픽은 원래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아닌가요? 항상 맞아. 카메라도 그렇죠. 유독 그 나이키와 네. 아디다스만 이렇게 잡아주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독특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운동복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양대 산맥 나이키, 아디다스에 의존하지 않고요. 신생 브랜드들을 찾아서 입었다는 겁니다.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불렸던 룰루레몬 다들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사랑. 그렇죠. 그리고 갭이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에슬레타 이런 브랜드와 후원 계약을 맺는 선수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기권으로 도쿄올림픽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시몬 바일스 선수도 올해 나이키와 원래 스폰서 계약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끝냈고요. 새롭게 에슬레타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네네. 에슬레타는 바일스가 기권을 하자마자 굉장히 발빠르게 경기 안팎에서 바일스의 웰빙을 지지한다. 이런 지원 설명을 발표를 해서 또 소비자들을 좀 열광케 했던 그런 좋네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선수 콜린 퀴글리도 나이키 계약 종료 이후에 룰루레몬과 계약을 했습니다. 네네. 룰루레몬 이모는 소비자는 애초에 올림픽 순위나 기록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비자들은 경기뿐 아니라 선수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는 여정, 트랙 밖에서의 일상을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짚어줬죠. 또 문구를 잘 뽑았네요. 그러니까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달려가지고 또 그쵸. 질러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안 들어도 달려가서 찍으실 거잖아요. 근데 나이키, 아디다스도 과거에는 막 인간 한계를 막 극복하고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놓다가 요즘은 즐기는 스포츠에 방점을 두고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림픽 챔피언 출신이고 그 엄마 스프린터로 유명한 미국의 육상 선수 그 앨리슨 펠릭스 얘기도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펠릭스가 임신을 하고 나서 후원사였던 나이키한테 황당한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원금을 깎겠다. 이게 나이키가 원래 임신 선수들한테 후원금을 삭감하는 그런 내부 방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에 펠릭스는 계약을 끝내고 에슬레타하고 새로 계약을 했는데 에슬레타는 펠릭스의 육상 이외의 경력도 지원을 하고 자녀 출산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흥 브랜드에서 이번 올림픽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사실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로 스포츠웨어 시장이 폭풍 성장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확실히 정상급 선수를 후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놓쳤던 지점들을 이 친구들이 파고 들어갔던 거죠. 네네네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집콕을 하다가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템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황선우 선수 수영복도 레어템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수영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입는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적은 미국 브랜드 티어의 수영복을 내돈내산으로 사서 쓰는 그런 고집을 보여서 이제부터 거기서 후원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큰 그림을 그린다면 후원을 해주지 않을까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 그쵸. 브랜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런 호평을 또 받았고 후원을 받는 대신 특히 직접 수영복을 구입을 해서 쓰는 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영을 Z세대. 사랑하는 마음도 드러난다 이런 평을 좀 받았어요. 가치 소비하니까 그 얘기도 떠오르는데요. 올림픽 한국 선수단 막내 탁구 종목의 신유빈 선수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역시 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죠 지금. 근데 그 신유빈 선수가 작년에 중학교 졸업하고 대한항공 입단해가지고 첫 월급을 모두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떡잎부터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방호복 공항 패션으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선수죠. 사실 맞아요, 그 맞아요. 자체로 정말 Z세대스럽다 이런 평가를 네,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대한항공 입단하고 지금까지 보육원에 운동화 600만 원, 초등 탁구 연맹에 탁구 용품 600만 원, 여성 탁구 연맹에 꿈나무 기금 500. 네. 17살이신데 진짜. 자괴감이 밀려오네요.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떡볶이 먹고 있어.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Z세대 특징.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 불편러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죠. 네. Z세대는 PC,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익숙한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중계 과정에서 쓰이는 단어부터 각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요즘엔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저희도 조심해야 돼요. 인사를 쓰는 입장에서 참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MBC 중계진들이 선수들을 태극낭자, 뭐 얼음 공주라고 하고 여자 탁구 경기에서 KBS 중계진이 룩셈부르크 선수를 여우처럼 경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전에는 그냥 듣고 넘어갔을 만한 표현들인데 Z세대 시청자들이 이거 불편하다, 이거 구시대적이다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신문에서도 가끔 이렇게 성공한 여성에 대해서 무슨 마녀 이런 식으로 네. 호칭을 붙일 네, 때가 네, 네. 있는데 맞아요. 솔직히 구시대적인 건 맞거든요. 요새 우리 맞아요. 젊은 분들은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 중계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얼음 공주인 과거에 그대로 얼려지신 게 아닌지. 냉동인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 때는 역대 올림픽에 없었던 여자 선수들의 그 유니폼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비치발리볼 유니폼은 왜 비키니 형태를 고집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쟁도 좀 벌어졌었고요. 이게 그 중계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억미살이라고 하죠. 그 엉덩이 부분이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 그런 네네네. 유니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과도하게 여성 선수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좀 노출을 시키고 또 성적 대상화한다. 이런 비판들이 조금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방송사가 일부러 선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방송한다든지 그런 관행도 이번에 욕을 좀 먹더라고요. 찰떡같이 맨살만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반성합니다. 왜 방송을 하세요? 그 기자님 왜 방송을? 유튜브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뭐 육상 선수, 씨름 선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요새 댓글에 다 여성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유독 단다는 그 영상을 보신 거군요. 반성합니다. 선배도 조회수의 상당 부분 좀 일조를 하시는 반성합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비치발리볼 선수들도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이거를 직접 이제 미국 비치발리볼 국대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답변이 멋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노출에 있는 유니폼이 더 편하다. 경기하는데 옷 안으로 모래가 들어가면 불편하다. 이런 답변이 공통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이게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그게 편하면 입으면 된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정말 반응을 하더라고요. 쿨레가 아주 야, 그냥 정말. 펄펄 나네요. 너무 깔끔한 답변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원래 노출이 있던 체조 종목에서는 독일 선수들이 기존의 하의가 이제 훤히 드러나던 그런 유니폼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의를 덧붙여서 입고 나왔거든요. 그게 원래는 원피스 수영복처럼 생겨서 다리 부분은 노출이 되는 건데 거기에 그쵸. 이제 덧대서 입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유니폼을 골라서 입을 수 있다. 올림픽에서는 여성, 소년, 소녀, 남성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모두 똑같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호평이 선수들하고 올림픽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당당하게 좀 밝힌다. 이런 게 요즘 Z세대가 좀 꽂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양궁 대표 선수인 안산 선수의 쇼컷과 페미니스트 여부를 두고 좀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진짜요.
그 과거에 그 안산 선수가 네. 개인 소셜 미디어에 뭐 웅행웅, 뭐 5조 5억 개 같은 표현을 썼었대요. 이런 것들이 남성을 주로 비하할 때 쓰는 말이고, 그래서 결국 안산 선수가 이제 스스로 나는 과격한 남성 혐오주의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막 돌면서 갑자기 네티즌들이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 안산 선수가 마침 쇼컷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페미니스트로서 탈코르셋을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추측까지 붙어지면서 젠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들 쇼컷을 하니까 네네네. 안산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막 논쟁이었던 여성들은 거죠. 또 여성 나름대로 막 쇼컷 캠페인 벌어지고 막 남성들은 억울하다 우리가 저격한 적 없다 막 이러고 막 역시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안산 선수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이번 올림픽 도중에 하필이면 또 그런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뭔가 그런 성과가 조금 가려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마음고생 많이 할까봐 좀 네. 우려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안산 선수의 그 SNS에 있던 그런 문구 같은 거는 남성 혐오하고는 관련이 없는 맥락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논란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발언한 게 없고 네네. 자기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드러낸 게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도 유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즘은 우리가 참 유추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네네네네. 그냥 확실히 특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또 Z세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 소셜미디어 글귀 등으로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거기에서 찾아낸 단서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안산 선수는 정말 그 Z세대 멘탈로 경기에 초집중을 해서 금메달 3개를 땄잖아요. 진짜 초집중하더라고요 표정 보니. 그러니까 왜 쇼컷을 했냐 이런 질문에도 정말 쿨하게 대답을 했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 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틱톡 게시물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틱톡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틱톡 보는 게 조금 힘들어요. 예전에 이걸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체 이 젊은이들은 어디서 온 친구들이고 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래서 칼럼도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지금 사용 안 하고 계신 거죠? 감 떨어지지 않으려고 눈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튜브 쇼트 동영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맞아요. 릴스 뭐 틱톡 이런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 이 경기 하이라이트 보는데 최적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꽤 많이 봤어요, 진짜.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또 그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기까지 한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딱 그 장면만 볼 수 바로, 있어가지고 네. 뭔가 제 시간을 아껴주는 것 같은 느낌? 중계 하이라이트 방송사들이 올려준 영상도 보통 3, 4분 정도 되는데 네, 요건 그쵸. 이제 뭐 15초, 20초 내지로 짤막하게 볼 수 네.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 보고 싶은 건데. 해설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 근데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중에도 틱톡 세대가 아니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틱톡이 어떤 앱인지 벌창 기자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틱톡이 중국 기업 앱이기도 해서. 중국 기업 앱이기 때문에 이 중국 배경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틱톡은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유행시킨 IT 서비스입니다. 중국에서 2016년에 가장 먼저 출시를 했었고요. 당시에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영상 공유 플랫폼 바인이라고 있었는데 얘를 제치고 틱톡이 결과적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15초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도 특히 10대 위주로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변을 넓혀가는 추세고요.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계속 살아남은 비결. 네. 네, 이게 뭐냐면 MZ세대를 제대로 읽었다. 요겁니다. 바인 같은 경우에는 17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요. 틱톡은 2018년 당시에 이미 10대 틱톡 이용자 비중이 54.1%에 달했어요. 절반 이상이 다 그렇죠. 10대 젊은 네. 아이들인 거네요. 경쟁사는 자꾸 성인 쪽을 노리고 네. 있는데 틱톡은 처음부터 10대 이용자 끌어들이기에 네. 주력을 했던 거고요. 2020년에는 전 세계 앱 다운로드 건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이용자 수는 지금 현재 몇 명일까요? 몇 명이나 되나요? 9억 명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건 제가 안 쓰고 네. 있었다니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뒤처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들 쓰는데 왜 우리는 힘들어. 네. 물론 이제 중국 앱이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그 정보보안법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자꾸 중국 정부에서 들여다볼까봐 그렇죠. 염려돼서 안 쓰신다는 네. 분도 많죠, 네, 사실. 뭐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 저장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특히나 저변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확실히 인스타그램보다 틱톡 더 많이 쓴다고들 하죠. 10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것 네. 같아요. 제 주변에는 다 인스타그램을 쓰고 네. 있는데 여기서 세대 차이가 드러나는 것인가. 저도 좀 이렇게까지 저변이 넓어진 게 좀 놀라워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특히 왜 올림픽 때 이렇게 많이 쓰이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나이대, 그러니까 출전 선수들 자체도 좀 나이대가 어려진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이제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올림픽 때는 주로 선수들의 개인 계정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팬 계정, 시청자들의 재미있는 시청반을 공유하는 계정들, 뭐 이런 것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좀 화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스포츠부에 파견을 가서 네네. 올림픽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주 업무로 지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체크를 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때. 그때만 해도 선수들이 주로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에 자기들 이야기를 올리고 또 시청자들도 거기서 놀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앞서 벌창 기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틱톡은 주로 10대, 많아봤자 좀 나이대가 20대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젊은 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수들이 평창 때보다 좀 어린 나이대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주로 자신들의 선수촌 일상을 인스타그램보다 틱톡 같은 데다가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언론들이 지금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쏟아내는 기사들의 상당 부분을 보시면 그 이제 선수들의 소식을 인용하는 출처가 상당수가 평창 때는 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였다면 지금은 틱톡이 좀 많아졌어요. 예. 그 올림픽 조직위도 그렇고 국내 방송사들도 틱톡 공식 계정을 파가지고 올림픽 뉴스를 공유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MZ세대의 늙은이 구간이랑 좀 젊은이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생겼어요. 너무 슬픈 기준인 거 아니에요? 왜 생겼죠? 기준이 뭔가요? 네, 늙은이 구간은 2002년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 이 경험을 공유한. 지난번에 그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 기억하시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젊은이 구간은 이번 올림픽에서 그런 쇼폼 동영상을 활용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놀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부터 틱톡을 쓰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게 Z2세대 선수들이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들도 틱톡으로 다시 옮겨오면 더 큰 화제를 얻는 상황이어서 확실히 이용자가 틱톡으로 옮겨졌다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10m에서 금메달을 딴 톰 데일리라는 영국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걸로 좀 유명하지 아세요? 뭔가요? 취미가 뜨개질이에요. 남성분. 저 그 사진 본 것 남성분이세요. 같아요. 보셨죠? 그래서 자기가 딴 금메달이 좀 기스가 날까봐 직접 뜨개질로 전용 파우치를 떠서 그거를 자기 개인 인스타그램에 쇼폼 동영상 서비스 릴스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했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그죠? 그래서 막 귀엽다 이렇게 화제가 나서 인스타에서도 조회수가 190만 회를 찍었어요. 근데 이걸 틱톡 팬 계정이 이제 옮겨왔는데 영상 조회수가 390만 회를 찍었더라고요. 헐, 원판을 넘어서는. 네. 맞아요. 인기를. 원판의 2배 네. 이상의 인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또 선수들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약간 말이 안 되는 모습들, 뭐 골판지 침대 뭐 논란이라든지 세탁실에서 뭐 사람이 너무 몰려서 빨래 한 번 하는데 뭐 3시간 걸린다, 세탁물 잃어버린다 이런 것도 좀 일일이 다 틱톡으로 찍어 올리면서 화제가 더 크게 되고 있습니다. 네, 틀린 거는 틀렸다고 당당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널리 말한다는 그런 Z세대의 특성이기도 하네요. 말을 막 계속해요. 자기 발신력이 강한 거. 아니 그리고 이제 인스타는 왠지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정돈된 거. 네. 근데 틱톡은 웃기고 신기하고 막 과장된 거 이런 것도 올리는 게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올림픽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틱톡 스타가 탄생했잖아요. 네. 양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큰 화제를 모았던 김재덕 선수. 아. 네, 틱톡에서 좀 뜨고 있더라고요. 코리아 화이팅! 그 큰 소리가 진짜 매력적인 선수죠. 그렇죠.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요. 그걸 따라하는 영상이 틱톡에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난감 화살을 사가지고 쏘는 척하면서 소리 지르는 식. 그다음 아니면 뭐 김재덕 선수 병에 걸린 남편. 뭐 요런 제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아내한테 파이팅 소리 질러대는 남편. 뭐 요런 것들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본인 영상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선배 인스타그램 릴스 한번 뒤져봐야 되겠네요. 집에서 조카랑 옷걸이 네. 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양궁 옷걸이로 그 양궁 잘 당겨지지도 않잖아요, 그거. 그렇죠. 계속 해야 돼서. 네. 하여튼 이 밖에도 모래로 올림픽 로고를 만든 정말 단순한 영상조차도 틱톡에서 263만 명을 끌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요것도 굉장히 지난번 올림픽 때부터 화제인 건데 GPS로 지역을 도쿄 올림픽 선수촌 인근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데이팅 앱인 뭐 틴더 같은 앱을 좀 켜봤더니 실제 선수들이 데이트 상대로 뜨더라. 뭐 이런 거 인증한 영상도 굉장히 틱톡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틱톡에서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 지금 틱톡 인기몰에 정말 톡톡하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익숙한 Z세대니까요.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 삼성도 뜻밖의 이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틱톡 흥행으로. 삼성이랑 틱톡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아직 연관이 안 되는데. 틱톡은 약간 아이폰으로 찍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도쿄올림픽 선수 17,000명한테 갤럭시 S21 도쿄올림픽 에디션 구디백을 뿌렸는데 영국 선수 뭐 이런 유명한 틱토커라고 해야 되나요? 틱톡커라고 해도 되죠. 네, 맞아요. 이것도 몰라. 틱토커가 이게 올려가지고 조회수 막 440만 건 막 굉장히 엄청 흥행을 많아요. 했대요. 진짜 예. 엄청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요. 삼성이 24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번 그 구디백을 뿌렸는데 그 이상의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제 10대, 20대들한테. 삼성이 되게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올림픽하고 Z세대 그리고 틱톡의 흥행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좀 논란 속에 시작된 올림픽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집콕하면서 좀 더 올림픽에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진 측면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한테 유일하게 좀 즐거움이 되고 있지 않나요? 요즘 일상의 그쵸, 굉장히 유일한 그쵸. 즐거움 중에 하나죠. 갈 데도 없는데. 자,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방구석 시청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23cm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는 조만간 중국 팟캐로 찾아뵙겠습니다. 깨알 홍보를 하고 네. 계시나요? 자, 건강한 한 주 되세요. 안녕. 안녕.